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and the Social Sectors, 즉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짐 콜린스에 대한 저자 소개를 책날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경영의 구루,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경영의 바이블로 꼽히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위대한 기업의 선택의 저자, 1958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HP와 맥킨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모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면서 1992년에 명강의상을 받았다. 현재 콜로라도주 볼드에 세운 경영연구소 매니지먼트 랩에서 실천적 경영 원리를 개발하고 있고 포춘, 비즈니스 위크, 에코노미스트, USA 투데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출신 경영자들과 함께 연구, 강의, 조술,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 서론을 읽어봅니다. 1988년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존 가드너 교수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존 가드너 교수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비영리 시민단체 커먼 코즈의 창립자로 자기 갱신 셀프 리뉴얼이라는 고전을 남겼다. 그날 가드너 교수가 던진 따끔한 충고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짐, 내가 보기에 자네는 관심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군. 그보다는 관심 갖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지. 그러나 관심 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 갖는 사람. 얼마나 많은 독자가 이 책에 관심을 보일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비영리 분야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인 결과가 이 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팀에서 하는 조사 연구가 비영리 부문에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기업 경영에 관한 책을 쓰는 저자로 분류하지만 내 책을 읽는 독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영리 분야의 리더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고 우리 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를 기업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 적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순수한 즐거움 때문이다. 원래는 이 짧은 글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이 개정판에 덧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짤막한 글을 읽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개정판을 또 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 글을 독립된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이 책만 따로 읽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두 권을 함께 읽으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비영리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존 가드너의 눈으로 보면 나는 아직 학생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비영리 분야를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겼고 무엇보다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위대한 기업만 있다면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경제력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쟁점 1은 위대함에 대한 정의, 기업의 기준과는 다른 성공의 기준 세우기. 쟁점 2는 레벨 5의 리더십, 분산된 권력 구조 안에서 목표 달성하기. 쟁점 3은 사람이 먼저 비영리 분야의 한계 안에서 적합한 인재 등용하기.
쟁점 4는 고순도치 컨셉트, 조직의 경제 엔진 제고하기. 쟁점 5는 플라이휠 돌리기, 브랜드 구축으로 추진력 얻기. 이렇게 비영리 기관 리더들의 5가지 공통 질문이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비영리 기관의 차이를 요약 정리한 거를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하는 원리를 기준으로 위대함의 정의와 평가, 위대함의 정의와 평가, 기업에서는 재무 지표가 위대함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돈이 투입, 즉 성공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산출, 즉 성공의 판단 기준이 된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은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적은 편이다. 돈은 투입 변수일 뿐 산출이 아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사명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지 수익률이 아니다. 레벨 5의 리더십, 레벨 5의 리더십. 기업에서는 지배 구조 및 계층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하다. 경영 및 집행 권한이 최고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리더십이 곧 권력이다. 반면 비영리 기관에서는 지배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 비교적 많고 경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집행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데다 명확한 규정도 없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구속력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때 리더십이 진정 빛을 발한다. 사람이 먼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워라. 사람이 먼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워라. 기업에서는 이상을 향한 열정을 자극해서 돈보다 대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대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성과가 좋지 않은 부적합한 사람을 비교적 쉽게 버스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은 돈을 떠나 인생의 의미와 숭고한 봉사정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상을 향한 열정을 자극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대신에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종신 직원과 자원봉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기업에서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이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반면 비영리 기관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문화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한다. 먼저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와 제약이 결국 승리한다는 혁신을 약화시킨다. 고순도치 컨셉트. 기업에서는 경제 엔진이 수익 메커니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익을 덧붙여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품목만을 사회에 제공한다. 모든 기업이 잠재적 수익률과 관련된 투하자본이익률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동인을 추구한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에서는 이익을 덧붙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사회 및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고순도치 컨셉트를 구성하는 세 번째 원이 경제 엔진에서 시간과 돈, 브랜드로 구성된 자원 엔진으로 이동한다.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이냐에 따라 경제 동인이 다양하다.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경제 원리가 없다. 규율의 문화. 기업에서는 수익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고순도치 컨셉트에 맞지 않는 일을 거부하거나 중단하기가 비교적 쉽다. 성장 및 단기 성과에 대한 압력과 경영진의 탐욕 때문에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에서는 좋은 일을 하려는 욕심, 후원자 및 기금 제공자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칫 규율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성장에 대한 압력이 적고 일반적으로 경영진도 욕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규율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은 적다. 플라이휠 돌리기. 기업에서는 자본시장이 수익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과가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본이 다시 성과를 낳게 한다.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플라이휠이 돌아간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자본시장이 없다. 그렇지만 성공을 입증하고 브랜드를 구축한 조직은 플라이휠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조직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를 만들어주라.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를 만들어주라. 기업에서는 경제 엔진이 이윤을 동력원으로 삼기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이나 돈의 출처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에서는 후원자들은 지속 가능한 조직을 구축하려고 애쓴 기관보다는 특정한 단기 프로젝트와 바로 연결되어 있거나, 즉 시간을 알려주거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이끄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핵심 가치를 지키되 발전을 자극하라. 핵심 가치를 지키되 발전을 자극하라. 기업에서는 경쟁이라는 압력이 변화와 성장을 자극하지만 그 때문에 핵심 가치를 보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사업 관련 지표의 추세선을 근거로 성과를 평가하고 성장을 자극하기가 비교적 쉽다. 반면에 비영리 기관에서는 사명에 대한 열정과 핵심 가치가 비영리 기관의 큰 이점이지만 전통과 관례를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공을 평가하고 성장을 자극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별로 없다.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4단계 원리. 위대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규율 있는 사람들. 레벨 5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레벨 5 리더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의 대의와 사명에 대한 포부가 무엇보다 크다. 또한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레벨 5의 리더는 겸손을 겸비한 성품과 직업에 대한 의지를 잘 융합한다.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시킨 리더는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 그 적합한 사람을 요직에 앉힌 다음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 생각한다. 그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 2단계 규율 있는 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고슴도치 컨셉트라는 단순하고 일관적인 개념에 따라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다. 고슴도치 컨셉트는 세계의 원, 즉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깊은 열정을 가지는 일, 경제 엔진이나 자원 엔진을 최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세 개의 원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이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영 모델이다. 3단계 규율 있는 행동. 규율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 안에서 일하고 규율 있게 사고하고 규율 있게 행동하는 것이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문화의 초석이다. 규율의 문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직업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조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이나 하나의 원대한 프로그램으로 위대한 조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끝내주는 혁신이나 기막힌 행운, 기적 같은 순간이 우리가 속한 조직을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시키는 것도 아니다. 위대한 조직을 세우는 과정은 크고 무거운 플라이휠을 한 방향으로 끈기 있게 돌림으로써 추진력을 쌓고 그리하여 어느 순간
돌파를 이루는 과정과 비슷하다. 위대한 조직을 세우는 과정은 크고 무거운 플라이휠을 한 방향으로 끈기 있게 돌림으로써 추진력을 쌓고 그리하여 어느 순간 돌파를 이루는 과정과 비슷하다. 4단계 지속적인 위대함을 구축하라. 4단계 지속적인 위대함을 구축하라. 진정으로 위대한 조직은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나 하나의 뛰어난 아이디어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리더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번창한다. 위대한 조직의 리더들은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명을 이루지 자신의 카리스마에 기대어 사명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조직을 위대한 경주로 도약시킨 많은 리더가 무척 따분한 사람이었다. 위대함을 오래 유지하는 조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핵심 가치와 존재 이유가 있다. 둘째,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충동이 있다. 이런 충동은 흔히 크고 위험하며 대담한 목표로 나타난다. 위대한 조직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핵심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바꿔야 하는 경영 전략 및 규범과 명확히 구분한다. 이상으로 짐 콜린스의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의 제2편을 마칩니다.